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사실이며 지금껏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스스로 금기시 여겨왔던 이야기다. 나는 과거에 아버지에게 입에 담지도 못할 말을 한 적이 있다. 엄마가 죽으면 당신 칼로 찔러 죽여버릴 거야. 나는 증오에 사로잡혀 저주 섞인 말들을 아버지에게 퍼부었다. 오늘 영상은 지난날 나의 가슴속 깊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날 욕하거나 비난해도 상관없다. 후회하고 자책하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 이젠 무거운 마음에 짐을 내려놓고 싶다. 이곳에서 돌아가신 어르신께서는 혼자 지내셨다. 가족관계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은 게 없다. 이 집에 혼자 계시다가 안방 침대에서 돌아가셨고 자녀분들이 몇 분 계신다는 것만 알고 있다. 나에게 처음 특수청소 의뢰를 하신 분은 아드님이셨다. 내가 특수청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보고 느낀 것이 하나 있다. 가족들이 있음에도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라는 것이다. 나는 수없이 많은 죽음의 현장을 청소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한 사람의 죽음 뒤엔 수없이 많은 흔적들이 남는다. 집안의 주인을 잃은 물건들과 홀로 방치되어 부패된 신체 조직들, 그리고 부패하면서 발생한 악취가 그것이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단 3일이면 이 세상에서 아무도 모르게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영원히 지워지지 못하고 남는 것이 있다. 그것은 가족들과의 추억이고 사람들에게 각인된 나에 대한 기억들이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나는 생각이 다르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좋은 기억 또는 나쁜 기억들이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있는 게 아닐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단 한 사람, 살아생전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셨던 내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비디오처럼 생생히 떠오른다. 언젠가 내가 죽고 나면 누군가의 가슴에 나라는 사람이 그리움의 대상일지도 증오의 대상으로 남을지도 모른다. 현장에서 돌아가신 어르신들 중 남성에게서 높은 비율로 가정폭력을 했었거나 바람을 피웠거나 알코올 중독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많다. 이것은 뉴스에서 나오는 어떤 통계 자료가 아니고 내가 현장에서 실제로 유가족분들께 듣거나 유서와 법원 서류 같은 단서들에 의해서 알게 된 것들이다. 물론 아내분과 사별하셨거나 자녀들이 분가해서 살고 계시다가 사망하신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 비참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가족이 시신의 인수를 거부하고 지자체에서 무연고 사망자들과 함께 합장을 치르게 되고 장례식장에는 그들을 위해 찾아와주는 이도 물어주는 이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잊혀진다. 이제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내 아버지는 평생 술에 찌들어 사셨다. 매일 단 하루도 술에 취하지 않고 집에 오신 적이 없을 정도다. 사실 그런 적이 없는 것 같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와 동생, 내 식구가 함께 어디 놀러 갔었던 기억도 없고 외식을 했었던 기억도 안 난다. 그렇다고 술에 취해 가족을 폭행하거나 괴롭히는 사람도 아니다. 그저 자신과 자신의 친구들 그리고 술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다. 사회형 인간이라면 돈이라도 잘 벌던지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라도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가족을 내팽개치고 술에 취해 있는 동안 남은 가족들은 가난에 시달려야 했다. 지금 나는 유치원생 아들과 초등학교 3학년 딸이 있다. 지금 우리 아이들만 할 때, 아니 그 이전부터 나는 매일 라면만 먹은 적도 많았다. 급식이 없던 시절 도시락을 싸가지 못했던 나는 친구들이 밥을 먹을 때 몰래 교실을 빠져나와 친구들이 도시락을 다 먹을 때까지 화장실에 숨어있거나 운동장에 나가서 수도가에서 물을 마셨다. 준비물 살 돈이 없어서 매일 학교 앞 문방구에 외상장부에 이름을 썼다. 그마저도 한 달쯤 외상값이 밀리면 준비물을 살 수 없었다. 돈에 대한 개념이 없던 어린 시절 나는 어머니께서 손에 쪽지를 쥐어주시면 그걸 들고 아파트 단지 옆 슈퍼에 들러서 먹거리를 사서 집으로 갔다.
어머니가 쪽지를 주시면 슈퍼에 갈 수 있으니 행복했다. 가끔 과자도 한 봉지씩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머니께서 내 손에 쪽지를 쥐어주셨다.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슈퍼로 달려갔는데 쪽지를 받아든 아주머니의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시며 나를 꾸짖고 머리를 강하게 밀쳤다. 집에 가서 어머니 오시라 그래 라는 고함 소리와 함께 쫓겨났다. 너무 무섭고 서러운 마음에 울면서 집에 간 꼬마 아이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서럽게 울었다. 그렇게 어머니도 나를 한참을 끌어안아 주셨다. 지금 두 아이를 둔 나는 그때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된다. 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심장을 조이는 듯 마음이 아프다. 처자식 굶는 줄도 모르고 평생 술을 퍼마신 비정한 아버지 덕분에 어머니께선 우리를 위해서 맞벌이를 시작하셨다. 어린 아들과 딸을 집에 남겨두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셨다. 그렇게 악착같이 생계를 위해서 어머니는 매일 일을 하셨고 중학교에 올라갈 때쯤 어머니가 하는 장사가 잘 되어서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다. 어머니께선 매일 나에게 친구들보다 많은 용돈을 주셨고 도시락이 터지도록 밥과 반찬을 눌러담아서 가방에 넣어주셨다. 그렇게 행복한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 듯 했는데 어머니에게 백혈병이라는 큰 병마가 찾아왔다.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시고 몸을 혹사해서 생기셨을 것이다.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이었다. 매일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해야 하며 몸이 크게 아프시면 입원을 하셨다 퇴원하시기를 반복하셨는데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 때문에 우리 가족은 모든 걸 다 처분하고 할머니가 살고 계시던 시골집으로 이사를 와야 했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와중에도 어머니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공부시키겠다고 하시며 소일거리를 계속하셨다. 그 와중에도 아버지는 매일 술을 드셨고 아파서 몸져 누워있는 어머니를 굳이 일으켜 세워서 밥상을 차리게 만들었다. 나는 지금 그 시절 아버지의 나이다. 내가 그 시절 아버지와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너같이 살기 싫어서 지금 이렇게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술도 마시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있다고 정신 차리라고 말을 하고 싶다. 나는 결혼 후 단 하루도 친구들을 만나서 외박을 하거나 밤늦게 들어온 적이 없으며 쉬는 날이면 아이들과 캠핑도 다니고 함께 시간을 보낸다. 내가 받지 못했던 사랑을 내 아이들에게 다 해주고 싶기 때문에 20살이 되던 해 어머니께선 병세가 손쓸 수 없이 악화되어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다.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수 없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던 그 며칠이 생각이 잘 안 난다. 세상의 전부였던 어머니께서 병마와 싸우느라 뼈만 앙상하게 남으셨다. 살아생전 아끼시느라 제대로 된 휴식도 옷 한 벌도 안 사입고 열심히 사셨는데 내 전부였던 어머니와 이제 곧 이별을 해야 된단다. 너무 큰 충격이었다. 내 가슴 속엔 온통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가 날 밖으로 부르셨다. 영진아, 엄마 호흡기를 떼고 이제 보내드리자. 그 말을 듣자마자 난 이성을 잃어버렸다. 평생 괴롭히더니 이제 호흡기를 뽑아 어머니를 편하게 보내드리자고. 나는 그 순간 아버지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다. 엄마가 죽으면 당신 칼로 찔러 죽여버릴 거야. 그날부터 지금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금은 아버지와 잘 지낸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아이들이 밥을 굶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집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무슨 일이든 해서 가족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진심으로 행복하다. 적어도 내 노력으로 우리 예쁜 아이들 밥을 굶기는 일은 없으니 행복이란 게 어떤 것인지 나는 이제 알 것만 같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